당신과 함께여서 숨기고 있던 일들을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습관은 여전하구나. 아직 수도야. 세미나도 막바지라 모레 아침이면 비행기로 돌아갈 생각이란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전화를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 아, 그렇지. 은우는 아직도 바쁘니?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받지를 않네. 회의 중이었구나. 어쩐지. 그럼 대신 얘기 좀 해주고 모레 보자꾸나. 다 필요 없고 법정에 서달라고! 임 선생님, 계속 그렇게 흥분하시면 저희가 어떤 것도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결? 그래, 고소라도 하라는 말인가? 딱 기다려! 밖에 있었어요? 부딪히진 않았죠? 아, 내가 들여보낸 거예요. 임 선생님인데 내게 의뢰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당분간 내가 너무 바빠서 다른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나 봐요. 당신도 요즘 바쁘지 않아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일요일에 식사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수도에서 미림씨로 돌아오시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요? 미림씨로 돌아올 때도 떠날 때도 항상 바로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집안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레 시간 괜찮아요? 난 더 있을게요. 곧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집에 가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그래?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도움은 받지 않을 거요. 댁이랑 상관없네요. 백은 후 인간을 아주 그냥. 갑자기 취소됐어요. 위에서 당신이랑 임 선생님이 함께 있는 게 보여서 걱정돼서 급히 내려왔어요. 어쨌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으로 가죠. 다른 얘기는 차에 타서 천천히 해요. 네? 오늘 좀 피곤해서요. 괜히 졸음운전이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택시를 잡을게요. 네? 어째서? 일단 근처에서 저녁 먹으면서 기다려 볼까요? 어, 어떻게... 하지만 집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들켰네요. 그런데 정말 알고 싶어요? 이 일은 금방 정리될 거예요. 어쩌면 아마 눈치챘겠지만 임 선생님은 내게 의뢰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날 고소하려고 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놀라겠죠?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임 선생님의 대리 변호사 자격으로 민사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승소했지만 임 선생님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졌고 법정에서 나와 언쟁을 했죠. 심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어요. 나와 임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그분이 특히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사람들은 임 선생님을 두고 선량하고 젊은 변호사들을 압박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법적 분쟁의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변호사의 아버지는 대법원장에, 어머니는 대학 교수이니 사람들이 변호사가 잘못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임 선생님은 여론을 견디지 못했고 내게 앙심을 품어 여론몰이로 복수하는 거냐며 따지러 왔었어요. 사실 별건 아니고 몸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임 선생님은 경찰에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의뢰 관계도 해지됐죠. 그때부터 임 선생님은 계속 내게 불만을 품고 있어요. 개인적인 커넥션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랬겠어요? 부모님과도 이 일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함부로 입을 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너무 유치하죠?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손을 쓴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게 바로 관광버스였어요. 관광버스에 탄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빠서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수도 있고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난 그 사람들의 뒤에 앉아서 익숙한 도시를 보면서 이곳에 속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룻밤 만에 감성에서 빠져나와 숨기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었죠. 내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됐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테미스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가 피고석에 서게 된다면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임 선생님을 그냥 둘 수도 없어요.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게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이번엔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응? 이 과일들 거실에 가져다 줄래요? 왔구나. 바쁘게 일했으니 여기에 앉아서 조금 쉬렴. 너 혹시 그게 알고 싶었구나. 은우가 너와 같은 나이였을 때 적어도 내게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아이였단다. 그래, 은우는 항상 개인적인 일, 직장, 그리고 집안일을 잘 구분해놓고 서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었거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사적인 스트레스로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조절하곤 했지. 그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겠지? 모든 일을 컨트롤해서 엉망이 되지 않게 유지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균형이 깨질 뻔했었단다. 이제 그 일에 대해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은우한테는 비밀이다. 은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열쇠를 잃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밖에서 조금 돌아다녔는데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다음에는 말이라도 해주렴. 걱정했잖니. 피곤하지? 우유 좀 데워줄게. 밥은 먹었니? 잠깐만요. 사실은 그래, 알겠다. 맞다. 마침 한가한데 함께 영화 어떠니? 슬프겠지?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의 주인공 말이야. 진심으로 대한 사람들에게 감사받기는커녕 모함을 받았잖니.
그래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겪어봐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알고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고 힘들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죠. 그래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저를 찾나 봐요. 방에 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영화는 다음에 봐요. 사실 난 다 알고 있었단다. 은우가 의뢰인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표정이었다는 걸. 은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로 달래주고 싶었지만 내 말을 좀 더 강해지라는 뜻으로 오해한 것 같았어. 내게 어떻게 말하면 좋으려나. 우린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터놓고 얘기를 나눌 계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은우는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건지 좀처럼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이번엔 은우를 도와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 은우가 그때의 의뢰인에게 다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보려고 급하게 돌아온 거야.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따로 조사를 좀 했지. 그런데 은우가 이번에도 예전처럼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니? 도움이 필요하니? 외투는 내게 주고 먼저 샤워하고 쉬어요. 네? 아, 잠깐. 영화 보고 싶다고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밤의 항해. 이 영화를 보고 싶은 건가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가요? 온도를 높여야 하나? 이 영화는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우연인가요?
오늘 갑자기 이 영화를 선택하다니. 아니면 이런 줄거리였다니. 육지와 교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빼앗겼는데도 등불로 도움을 요청하다니. 도움 요청.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 잠깐만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이건 당신이 만든 등불 신호인가요? 예전에요? 설마 우리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정말. 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말에 나랑 함께 사무소에 같이 가졌으면 해요. 임 선생님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은 무슨?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모르는 척은 그만해도 되지 않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임 선생님, 전화로 분명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전처럼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침착! 나보고 어떻게 침착하는 거지? 지금 너희랑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어쩌면 뭐라고? 그런데 왜?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지. 내 가족은 너희랑 상관없잖아. 임 선생님, 전 아기를 가지고 선생님을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대답을 정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면 화면 뒤에 숨어 악질 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범을 잡아내야 하죠. 왜 절 고소하기로 하신 거죠? 전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 내몰리신 거라면 전 충분히 도움을 드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제 옆에 앉은 이분이 다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잖아. 임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 가족 끌어들이지 말라고. 계속 그러면 잠깐! 다행히 늦지 않았네. 은우가 회의실에 있다고 해서 계속 찾았어요. 아, 교수님까지 대동해서 같이 날 협박하려고? 전 선생님과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로서 오해를 풀러온 거죠. 선생님은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게 다가 아니에요. 밖에서 얘기해요. 아, 맞다. 고마워. 다음에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자꾸나. 제게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나도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도 당신에게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여서 숨기고 있던 일들을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당신 덕분에 숨기고 있던 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로운 배는 멀리 항해할 수 없어요. 우리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같이 들어가요. 이제 상담실로 돌아가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진실에 대해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진정되셨어요. 당분간은 고소하지 않기로 했고, 내가 가족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도 동의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말한 그 사람들과 일에 대해 조사할 여력이 생긴 거죠. 네, 만약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예전에 버스에서 야간 관광을 하던 내 자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첫 번째 계획을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임 선생님과 가족들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 순조로울 거예요.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학교 일을 처리하고 집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괜찮아요. 당신이 내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뛰어요. 아직 이곳에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요. 저번에 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물어봤잖아요. 알려주지 않았던 건 민망해서였어요. 사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요즘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더 오래된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만나기 전의 일들이요. 한 번은 관광버스를 타고 도심을 돌다가 비 올 때까지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처음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길 바랐어요.
내려왔다. 전에 당신이 사무소 입구에서 임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급하게 내려왔던 거.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 답답하던 응어리를 누군가가 풀어준 것처럼요. 오래전에 관광버스를 타던 그때부터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갑옷을 벗고 습관처럼 숨겨온 것들을 드러내게 해줄 사람을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내가 숨기고 있는 게 하나는 아니에요. 네, 아직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인간 본성의 모순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나와 함께 어머니랑 조금 더 얘기를 나눠줄래요?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당신이 내 옆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달려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치 체육 수업을 듣던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어? 저기 맞는 말이네요. 이 습관 고쳐야겠어요. 알고 있어요. 이번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어떤 거요?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버스 정류장이에요? 주말이라서 늦잠 잘 거라 생각했어요. 챙길 서류가 있다고요? 무슨 케이스 때문인지 알 것 같은데 일요일에 가야 할 정도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업무보다는 지금 내게 와줬으면 좋겠어요. 임 선생님 쪽에 좋은 진전이 생겼어요. 최대한 빨리 직접 알려주고 싶어요. 아까 전화로 그 소식에 대해 들으니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끊고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당신이 진지하게 들어줄 생각하니까 안심되면서도 어느 때보다 더 보고 싶더라고요.
택시 타겠다고요? 천천히 와요. 아직 대청소 중이에요. 발코니랑 수영장이 약간 엉망이라. 맞아요. 방금 수영장 물을 갈았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완전 물에 젖은 생쥐꼴이에요. 근데 그 사고 덕분에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수를 특정 방향으로 향해 물을 발사하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오면 자세히 알려줄게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누고 싶은 것도 많아지네요. 과거에 숨겼던 일도 무지개를 만드는 것 같은 사소한 일도 모두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음,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수영장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돌아왔는데도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음? 호수를 치우지 말아달라고요? 알겠어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짐작하긴 했어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요. 단지 입구에 도착하면 전화해줘요. 이따 봐요.